방송 시작하기 전에 선입견 하니까 지금 떠오르는 건데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쟤는 고정관념 선입견이 너무 많아. 이제 이러면서 고정관념이랑 선입견 많다고 막 욕하고 이제 막 그러는 분들 좀 있잖아요. 근데요, 그런 지적하는 인간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애초에 고정관념 선입견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개쩔어요. 지금 간다요도, 인간 간다요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생기고 있어. 근데 이거를 남한테 너는 고정관념이 있어, 선입견이 있어 이러면서 지적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조금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 세상의 수많은 인간들이 이 시간에도 고정관념,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진짜 5,100만 인구, 대한민국 인구 전부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대부분의 인간이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는데 남한테는 이제 선입견 없애라, 너는 선입견이 있어, 나는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 이러면서 이제 지적하면서 사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지방 사람인데 서울에 딱 상경을 한 거야, 취업을 하거나 뭐 대학 때문에. 근데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근데 처음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대학 면접 보러 가는데 처음에 이제 강남터미널에 센트럴에 도착을 했어. 도착하자마자 싸가지 없는 사람이 시비 걸고 어깨 툭 치고 사과도 안 하고 막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 싸가지 없는 이러면서 지나갔어. 지나갔는데 택시를 잡았어.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택시기사님도 성격이 좀 안 좋아. 그리고 이제 대학에 도착을 했어. 정문에 도착했는데 면접장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서 좀 이제 길 좀 물어보는데 다 쌩까. 이러면 이 사람이 이날부로 서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래도 안 생겨야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속편한 소리야, 속편한 소리. 막상 이거 당하면 안 그렇거든요. 막상 이런 거 당하면은 머리로는 그런 게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서울 사람들에 대해서 생기면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게 잘 안 돼요. 이 하루만으로도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진짜 예전에 한 3-4달 전인가 시청자 메일이 하나 왔었어요. 메일 내용이 간다요님 저 선입견 너무 많다, 나도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선입견 고정관념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봤을 때 너무 많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당연한 거다, 저도 있다고. 당신도 있지만 저도 있고 쟤도 있고 얘도 있을 거다. 그래서 고정관념 선입견이 아예 없기를 지금 본인 스스로에게 바라고 있다면 간다요님 밥을 안 먹고 굶으면서도 장수하고 싶습니다, 요런 질문이랑 비슷한 거다. 밥을 안 먹고 어떻게 굶으면서 살아가 사람이. 그런 거라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근데 선입견이 적은 사람은 있습니다. 분명히 누구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철이 들고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농익게 되고 인간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의 경험의 산물입니다. 저는 31살이잖아요 올해. 간다요는 31년 동안 살아온 나이만큼 여러가지 경험을 겪은 산물이에요, 결과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쁜 경험을 많이 하면은 당연히 나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고정관념도 더 많아지고 선입견도 더 많아지고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고 이런 거거든요. 본인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좀 없어지고 싶다? 그러면 좋은 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경험하고 좋은 것들 보고 이러는 게 장땡이에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주변에 쓰레기 같은 인성 가진 사람들이 많아도 본인 스스로 돌을 닦으면서 뭘 하면서 혼자 스스로 생각을 바꿀 수 있다. 나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나를 좀 잘 챙겨주고 친절한 사람들도 있고 좀 이런 환경적인 게 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과연 선입견 그런 고정관념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스스로 없애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내 생각엔 그래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안 좋은 경험이 축적되어서 안 좋은 마인드와 안 좋은 행동들을 하게 된 사람이 됐다면 다시 좋은 경험, 좋은 사람 이런 거를 넣어야 돼요. 몸에다가. 혼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못 바꿔. 이렇게 인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요, 편협하고 비이성적이고 선입견과 고정관념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근데 이게 간다요가 단순하게 인간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많다, 굉장히 인간은 안 좋은 존재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지가 스스로 나는 당연히 선입견 고정관념 같은 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어찌되었든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선입견들이 축적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사회심리학 이론 중에 공정한 세상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잘된 사람은 다 그럴 만한 공정한 이유가 있고 잘 안 된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스타트업으로 성공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당연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책도 엄청 많이 읽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잠도 많이 안 자고 5만 군데 뛰어다니면서 어마무시한 노력을 해서 저렇게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인맥 잘 타가지고 성공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냥 운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노숙자, 범죄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쟤네는 그냥 애초에 태어났을 때부터 마인드 자체가 글러먹어 썩어 빠져가지고 노력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고 그러니까 저러고 살겠지 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인간의 어떤 그 마인드를, 그런 경향성을 공정한 세상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안 된 사람들, 이 노숙자 가난한 사람들은 졸라 어마무시하게 노력을 하고 어마무시하게 환장하게 진짜 노력을 하고 공부했는데도 저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들도 당연히 위인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당연히 위인 아니었던 그런 사람들은 다 게을렀을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특히 세상만사를 이제 빨간색 안경 아니면 파란색 안경만 쓰고 정치적으로만 이제 바라보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이성적이고 자기는 올바르고 자기는 정상이고 어떤 이런 거를 좀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지금 간다요가 생각했을 때 옳다는 방향이 있는 것처럼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전부 다 잘못됐다고 보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과하게 본인이 내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지금 너무 심하진 않나? 내가 지금 판단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어떤 의심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세상을 빨갛게 보고 파랗게 보기 시작하면은 역사뿐만이 아니에요. 의학이랑 과학이랑 연예 뉴스까지도 빨갛고 파랗게 봅니다. 진짜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그래서 우리를 실제로 공격하고 강점했던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안 좋게 배우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배우는 건 좋은데 그거 아세요? 고종이 청일전쟁 이후에 아관파천을 해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진짜 교과서만 대충 보거나 이제 잘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은 아관파천을 고종께서 하셨으니 러시아 공사관으로 러시아는 그래도 조선에게는 참 좋은 나라였고 우리 편이었나 보다라고 상상력을 동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 러시아랑 일본이 나중 가서 고종 쌩까고서 자기들끼리 그냥 한반도 반으로 먹냐 안 먹냐 가지고 협의 보던 거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배운 거 아니면 뉴스에 나왔던 거 아니면 교수님이 말해준 거 이런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 선입견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걸 인지라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세상에 무언가 현상이 일어나고 상황이 벌어지고 이슈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판단 그 자체를 중지시키고 세상을 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판단 자체를 그냥 중지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거, 아직 잘 모르고 접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빨리 저게 옳은지 그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빨리 판단해서 빨리 저걸 이해해야지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무언가 함부로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좀 기다리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책 광고를 하기로 했어. 맞아, 광고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지대 넓냐.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간다요가 광고를 잘 안 받아요. 다들 아시죠? 10개 광고가 10개 들어오면은 10개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책은 굳이 구태여 광고를 받았느냐? 이 책의 내용이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딱 하나, 판단을 중지해보고 세상을 바라볼 필요성에 대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있어요. 작가님께서도 저 책에 이러한 판단 중지를 통해서 본인께서 이제 지식을 보고 듣고 느낀 거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필요성도 전달하고 본인이 또 판단 중지를 나름 해보시고 보고 듣고 느낀 거를 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책이더라고요. 간다요가 너무 바라던 거잖아 평소에. 그럼 도와드려야지. 간다요가 너무너무 세상에 말하고 싶어하는 걸 이 작가님께서 알아서 해주고 계시잖아. 책 써서. 이 책 너무 괜찮더라고요. 대충 책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세계사, 철학, 과학 이런 걸 한 번에 좀 공부를 좀 따로 해야 되잖아. 이런 게 보통. 근데 이걸 하나로 딱 모아준 느낌. 책 한 권으로.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책 근데 아시는 분들 아시죠?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이 책이 원래 지대 널냐 1, 2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이거 두 개 200만 부 팔렸대. 200만 권.
엄청 많이 팔린 거야. 근데 이번에 이제 제로가 나온 거예요. 지대넓냐. 제로는 1, 2편에서 이제 작가님이 얘기를 좀 못하셨던 거. 고대 이전의 우주 아니면 지구, 인류, 문명 탄생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니까 이런 어떤 근본 지식을 탐구하는 연습도 좀 필요한 거잖아요. 또 판단도 중지하면서 좀 이런 문명이라던가 문명의 탄생이나 인류 그 자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하는 거를 하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 역사 이런 걸 같이 좀 제대로 바라보고 좀 이해하는 게 조금이라도 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책이 좀 그러려고 노력을 한 책이라서 제가 광고를 받은 책이야. 지대넓냐 제로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1, 2는 원래 있었고요. 제로 좋은 책이야. 많이들 사서 읽어.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